현재 일본은 그 어느 때보다 한국 때리기 여론이 조성되어 있고 거세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미쓰비시 중공업의 징용배상 소송 관련해 이제 기업자산 매각이 29일부터 바로 가능해졌기 때문이죠. 일본 언론은 대대적으로 이 사건을 주요 메인으로 다루고 보도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바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만 일본 내에서는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며 대중 여론도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이미 한중일 정상회담도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스가 총리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에 절대 방한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 일본 네티즌은 차라리 빨리 현금화해버려라, 국교를 단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일본 언론이 앞다퉈 한국 관련한 문제를 대대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현재 스가 내각이 여러가지 문제로 위기에 처해서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국 때리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연일 각종 언론이 보도하며 부정적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 극우 언론은 한국이 백신이 극도로 모자르며 수급이 매우 늦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혹시 한국에서 주한미군에 배달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을 구할 수 있을까 기웃거리는 상황이라면서 백신 구걸을 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훨씬 심각한 일본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은 궤변인데요. 일본은 현재 1확진자 4,000명을 향해 가는 상황이며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수가 확인되는 등 한국보다 훨씬 더 위중한 상황이 아닌가 파악되면서도 한국 백신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본부장의 백신 관련 발표가 일본의 각종 추측을 무색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은경 본부장의 발표 중에 일부 내용은 오히려 일본은 물론 전 세계보다 빠르게 한국이 코로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희망도 안겨지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3,600만 명분, 총 6,600만 회분에 해당하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구매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1천만 명분에 대한 계약은 체결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구를 훨씬 상회하는 백신 계약을 진행 중인 것이죠. 정 본부장은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 즉 2, 3월부터 순차적으로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구매를 예정한 총 4,600만 명 분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 5,183만 명의 88.8%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며 접종이 가능한 18세 이상 4,410만 명만 따지면 104.3%에 해당하는 양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멘트가 나오는데요. 정 본부장은 확보 물량에 대해 통상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60-70%가 항체 형성이 필요하다는 학계의 의견을 고려할 때 이는 국내 집단 면역 형성에 충분한 물량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년 9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이 가능할 정도로 백신 접종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의 백신 접종 목표 시기보다 2달 정도 당겨서 접종을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막상 한국의 이러한 백신 확보 및 접종은 세계적인 추세에 비해서 전혀 늦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도 한국의 백신 접종이 그다지 느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등장하는데요. 오히려 한국이 제대로 접종만 돌입하면 기타 다른 국가보다 집단 면역 형성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신을 선도입한 국가들의 접종 속도가 막상 늦어지는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백신 접종을 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막상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유럽에서는 설문조사에서 기존보다 더욱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유는 현재 백신 선구매 물량이 미국과 함께 가장 먼저 들어와서 백신 접종을 시작한 상황입니다만 백신 접종의 속도를 못 내고 있는데 인구의 60%가 백신 접종을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11월경에는 약 80%가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으나 최근 조사에는 이것이 급격히 줄어 약 20%만 접종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막상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백신 부작용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접종하겠다는 사람이 급증한 것이죠. 이는 다른 유럽도 대동소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바이든과 펜스 부통령 등이 직접 접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이 등장하면서 백신 접종을 원하는 사람이 늘어가고 있습니다만 세계적인 추세는 전부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계에서는 인류 최초의 mRNA 백신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충분히 검증이 안 되었다고 말하며 반신반의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가 기존 백신 자료와 같이 충분한 데이터를 갖췄습니다만 여전히 1세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은 대중에게 막연히라도 존재하는 것이죠. 또한 최근에 영국 변종 바이러스 등장은 백신이 자칫 소용이 없을 수도 있다는 추측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백신을 맞아도 변종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종에 대해서는 다시 임상을 진행해야 하고 확실한 백신의 효과를 검증해야 합니다만 너무 코로나의 변종이 다양하고 빠르게 생성되어 일일이 변종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백신이 코로나 변종에 효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맞아야 하는 앞뒤가 바뀐 상황이 나온 것이죠. 물론 최근 화이자 바이오엔테크나 모더나의 경우 mRNA를 활용한 백신은 이러한 변종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변종을 분석하면 좀 더 빠른 시간 안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고 일일이 변종에 대해서 임상을 할 표본 집단과 시간 부족이 발목을 잡습니다. 화이자 CEO도 이에 대해서 기존 mRNA 백신이 충분히 효과가 있길 바란다라며 명확한 답을 못 줬습니다. 애초에 한국질병관리청은 주변국이 백신을 맞으며 나타나는 부작용을 충분히 확인 후 도입하려다가 이제 70% 감염력이 강하다는 영국의 변종 바이러스가 등장하는 등 코로나의 위력이 거침없이 퍼져나가자 결국에는 백신 도입을 앞당기기로 하고 기존의 안전한 자료가 확보된 백신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기에 아침에 청와대에서는 직접 문 대통령과 모더나 CEO가 약 30분간 유선 통화를 했고 모더나 2천만 명분을 조기 도입하겠다며 애초 3분기 도입 시기를 2분기부터 접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는 긴급 속보를 타진했습니다. 또 대통령과 반셀 모더나 CEO는 통화에서 국립보건감염병연구소와 팬데믹 공동대응 및 백신 물질 개발, 임상실험 연구 개발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모더나 백신을 한국 기업이 위탁 생산하기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위탁 생산을 하는 관계로 한국이 백신을 유리하게 확보하는 맥락과 비슷한 것입니다. 반셀 CEO는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하더라도 한국과 협력하면 백신을 만드는 데 걸리는 기간이 코로나 백신 개발 때보다 훨씬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모더나 입장에서도 한국은 방역도 잘했고 바이오테크 분야도 강하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직접 모더나의 협력을 원하는 것은 양자 간에 매우 유리한 국면입니다. 반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백신을 늦게 도입해서 접종이 늦고 결국 코로나를 꼴찌로 탈출한다며 위협했는데요. 물론 최초 도착 날짜는 한두 달 늦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한국은 모더나 백신 생산지로도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언론이 얘기한 것처럼 내후년에나 한국은 백신 접종이 끝날 것이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모더나를 비롯 아스트라제네카, 나아가서 글로벌 백신 회사들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바이오 강국인 것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3상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한국에서 가장 먼저 접종을 시작한다며 다소 쓸데없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한국은 접종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질병청에 적극 협조하여 백신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전 세계에서 접종이 가장 빨리 끝난다는 것이죠. 이번 사태에도 국민들의 개인 방역 등 적극적인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처럼 방역은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인데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그 어떤 다른 나라보다 안정성이나 부작용이 미미하다는 판단 아래 적극적으로 접종하면서 오히려 주요 선진국들이 백신 불신 가운데 머뭇거리는 사이에 한국은 빠른 속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크 쓰는 문제도 서방에서는 약 2달 넘게 마스크를 쓰느냐 마느냐 문제로 고민하여 결국 방역 악화를 가속화했으며 이는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일단 과학,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판단이 서는 순간 한국은 가장 먼저 집단 면역을 달성할 것입니다. 다만 그동안 질병관리청은 백신 도입의 속도를 내면서도 신중하게 주변국의 부작용 등 관련 내용을 체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본은 계속해서 한국이 백신 확보나 접종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뒤처져 있다는 보도를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한국은 빠른 백신 확보는 물론이고 앞으로 미래의 각종 의약품 생산기지로 각광받는 바이오 사업도 확대 중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국가의 위상과 국력이 상승하는 좋은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해외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영국 BBC의 로라 피커 기자가 남긴 트위터 글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로라 피커 BBC 한국 특파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택시 기사와의 에피소드를 밝혔다. 그는 서울에서 택시를 탔다. 택시 기사는 요즘 외국인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갖고 있던 마스크를 주었다라며 이제는 외국인도 마스크를 구할 수 있다고 했더니 마스크를 안 가져가면 안 내려주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5일에는 영국에서 한국에 있는 집에 돌아올 때 코로나19와 관련한 절차가 궁금한 사람은 다음과 참고하라며 아브라함야한의 글을 공유했다. 아브라함야한은 조지 메이슨 대학교 한국분교의 개관 교수다. 아브라함야한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스태프와 전문가들은 매우 친절했다며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내 코를 찌를 때 웃음과 울음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의료진은 알아요. 아프죠? 라고 말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교통편, 잠시 몸을 거쳐 그리고 음식을 제공했다.
모든 것이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른 글에서 이제 2주 동안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면 된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기도 않을 거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건강하고 강아지도 있고 책 한 무더기, 속도 빠른 인터넷, 그리고 배달 서비스가 있다. 우린 정말 행운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로라 비크는 지난달 6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직접 취재를 다녀온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이 어떤 종류의 감염병이든 전염병이든 굉장히 대응할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다. 이렇게 폭발적인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저는 일본에서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있다라며 많은 저희 동료들이 세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가 거의 없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제 동료들도 영국에서도 아마 이렇게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극찬했다. 이어 제가 지금까지 한국에서 본 바로는 정보의 투명성과 정확성이 아주 잘 보장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가 전부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지금 정확히 보고 있다라며 투명성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이런 한국의 사태를 통해서 세계가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대규모 검사, 이런 것들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굉장히 최신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칭찬을 했었다. 충분히 저는 세계가 한국에서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베는 공감 능력 부족 프랑스였다면 제2의 혁명이 일어났을 것. 오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가 일본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으며 아베 신조 내각은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분석했다. 17일 오사카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에서 자꾸만 한국 상황이 어떠냐라고 묻는다라며 CNN 등 외신에서 한국이 잘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세계적으로도 칭찬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궁금해한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잘 보도를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궁금해한다며 세계는 드라이브스루 등 한국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한국은 코로나 검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일본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들이 어디서 있는 것인지 궁금해한다고 설명했다. 호사카 교수는 1일 확진자가 5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일본의 현실에 대해 일본 내에서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아베 정권은 아무것도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베 정권의 스탠스는 기본적으로 재난이나 재해 등에 대해 국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코로나는 보통 재해가 아니라 일본 전체의 문제라서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그러면서 아베 총리가 코로나 사태를 빌미로 헌법을 바꾸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가 1월 말쯤에 일본에서도 본격화됐는데 그때부터 나온 이야기가 헌법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지금은 헌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비상사태 선언을 했는데 법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는데 일부러 못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뭔가 그런 강력한 것을 만드는 하나의 구실을 계속 찾고 있다고 했다. 아베 총리와 부인이 SNS에 반려견을 안고 휴식 취하는 영상이나 벚꽃 노래를 간 사진 등을 게재해 비판받은 데 대해서는 아베는 공감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 일본에선 이게 프랑스였으면 제2의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호사카 교수는 최근 일본 내 아베 퇴진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일본 자민당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이 아베와 지난 14일쯤 이야기를 나눈 후 국난을 극복하려는 패기가 없다라고 비판했고 그 이후 보수 언론과 극우 언론도 아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요즘 극우 유토마 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 등이 왜 아베는 한국 문재인 대통령처럼 못하는가? 등의 비판을 한다며 원래 극우는 아베와 함께 가는 것이었지만 극우가 다음 정권을 잔재울 수 없다고 생각해 아베를 갈아버리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서 6월 퇴진설, 9월 퇴진설 등이 나왔다며 마이니치 신문 등에서 자민당 내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아베가 리더십 등을 보여주면 퇴진설은 불식될 수 있을 테지만 리더십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많은 나라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사태 속에서 한국에 보여준 뛰어난 감염자 추적, 관리 역량 덕분입니다. 한국은 잘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민의 이동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거나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감염자 통제에 성공할 수 있었고요. 방역에 필요한 마스크나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 물량을 곧바로 늘릴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제조업 역량을 유지해왔다는 설명입니다. 물론 확진자 동선 공개 등에 기꺼이 동의하는 시민적 합의가 없었다면 정부의 방역 대책이 지금처럼 많은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영국이 중공 바이러스 팬데믹이 종식되면 중국과의 관계를 예전처럼 되돌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산 정권의 전염병 대처 방식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16일 총리 업무 대행을 맡은 도미닉 람 영국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사태가 끝난 후 정말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며 바이러스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포함해 교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랍 장관의 발언은 최근 중국 정부의 투명성 결여를 지적한 미국의